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16일간의 열전을 끝으로 막을 내린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개최에 따른 직접 효과는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간접 효과도 상당했던 것으로 청와대는 분석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평창올림픽 결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대회 기간 1조 4천억 원의 소비 지출 증가를 통해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0.2%포인트 증가시켰다고 추정했습니다. 내 외국인의 경기장 방문과 관광 수입으로 5천억 원, 대회 경비로 9천억 원의 소비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관광 활성화와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간접 효과도 상당했습니다. 현재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림픽으로 국내 100대 기업 브랜드 인지도는 1%포인트 상승해 1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평창이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나면 앞으로 10년 동안 43조 8천억 원의 부수적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과거 인지도가 낮았던 노르웨이 닐레안 메르나, 일본 삿포로도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적 겨울 관광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여행 규제가 제때 풀리지 않으면 평창의 관광 수입 역시 이 같은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실패 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보였던 행사도 있었던 만큼 올림픽 이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논의 5년 만에 소위 문턱을 넘은 겁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환노위 소위는 1박 2일 마라톤 협의 끝에 오늘 새벽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고 50인 이상 기업은 2020년부터 적용받는 등 기업 규모별로 순차 시행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 근무 수당 지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8시간 이내 휴일 근무는 통상 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으면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제를 민간에도 확대하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 업종은 육상 운송업과 항공운수업 등 5가지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입니다. 여야는 이번 합의가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절충한 타협안이라고 자평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휴일 근로 200% 수당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가 근로기준법 개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우리 철강업계가 무려 53%라는 미국의 고율 표적 관세를 다행히 피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정국 제품이 아닌 모든 수입 철강에 대해서 24% 관세 부과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확정안은 아니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미국이 한국 등 12개국에 대해서만 53%의 초고율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사실상 대한국 철강 금수에 가까워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세계 방안 중 우리에게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철강업계에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인 셈인데 최근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가지 수입 규제안 중 모든 수입 철강제에 24%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지인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12개국 표적 관세가 피해국의 보복 관세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입 철강제를 써온 미국 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미국 내 6개 자유무역 옹호단체는 백악관에 수입 철강 알루미늄 규제 반대 공개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업계로서는 24%의 관세도 큰 부담이지만 적어도 한국 등 12개국만
53%의 관세 폭탄을 맞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셈입니다. 미국의 최종 철강 수입 규제 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 달 2일까지 미국 현지에서 정치권과 재계, 행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막판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전형위원회가 27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열립니다. 차기 경총회장으로는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희 대구 경총회장도 회장 후보로 거론되지만 박 회장은 지난 22일 일부 전형위원 반대로 회장 선임이 무산되자 다시 회장 후보로 거론돼도 이제 내가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임 부회장 후보로는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거론됩니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19년 만에 사내 이사에서 물러납니다. 네이버는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이혜진 GIO와 이종우 교수의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사내외 이사 후보로 최인혁 비즈니스위원회 리더, 최인무 카이스트 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창업자가 물러난 자리에는 네이버 비즈니스위원회 리더인 최인혁 해피빈 재단 대표가 선임됩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내이사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에 다시 방북을 신청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에 다음 달 12일 개성공단 방문을 희망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개성공단이 멈춰선 지 2년이 지나 시설 보존 대책을 세우는 게 시급해졌다고 방북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방북 신청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방북 희망 규모는 200여 개사 200여 명입니다. 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비공개 정보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뺀 모든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가 순위 1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작 쓸만한 데이터가 적다고 호소합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거의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민간 사업용에 임팩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걸 정제하는데도 일단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더 크다. 실제로 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라온 자료는 이달 기준 2만 4천여 건으로 5년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부 재정이나 금융거래, 의료정보 같은 고부가가치 정보보다는 단순한 행정정보가 대부분입니다. 기관마다 데이터를 뽑아내는 기준이나 형식도 제각각입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혁신 전략을 내놨습니다. 690여 개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를 전수조사합니다.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보유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 데이터 맵을 만들고 실시간으로 관련 기관 정보를 알려주는 데이터 1번가 운영도 활성화합니다. 공공 데이터 공개의 확대와 표준화. 어디 한 군데 들어가면 내가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원하는 통계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정부는 올해 먼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 핵심 데이터를 개방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과 식품, 생수, 안전정보, 의료 영상 판독 데이터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철강 산업 활성을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겠지만 대신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송수경 특파원입니다. 연초부터 통상 압박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I want to bring the steel industry back into our country. If that takes tariffs, let him take tariffs, okay?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국의 반발이나 일부 부작용 등 치러야 할 대가도 있겠지만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kay?
Maybe it'll cost a little bit more, but we'll have jobs. Let it take tariffs. I want to bring aluminum back into our country. These plants are all closing or closed.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강 산업을 다시 살리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등 3가지 방안을 백악관에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관련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송수경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95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은 모두 953조 2,485억 원이며 국채 발행 잔액의 증가폭은 5.8%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고 밝혔습니다. 발행액 대비 상환액 비율도 지난 2015년 70%에 그쳤지만 이후 9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수 초과 확보로 국채 발행이 줄고 구조조정을 거치며 특수채 발행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의 영향으로 인터넷 뱅킹을 통한 대출 금액이 1,2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중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재작년 인터넷 뱅킹을 통한 대출 규모는 40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1,194억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대출 신청 건수도 2,400건에서 9,900건으로 1년 만에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모바일 뱅킹 이용자 수가 16% 늘면서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 수는 1억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하루 중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점심시간일 텐데요. 그런데 이 단비 같은 점심시간에 맛없는 식사를 하게 되면 오후에 업무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죠. 네, 회사들이 밀집한 지역에 맛집이 많은 이유도 그 때문이잖아요. 때로는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맛있는 점심을 먹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핫키워드에서는 굳이 무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일할 맛나는 직장인들의 구내식당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메뉴는 물론 인테리어까지 수준급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구내식당이 맛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회사에 다닐 맛이 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인터넷 숙박 정보 서비스 업체 위드 이노베이션입니다. 약 180여 명의 직원이 다니는 스타트업으로 이 주요 복지 중 하나가 맛있는 식사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점심 식사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로 일반 회사원과 달리 다소 긴 편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굳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이 맛점 식당이라는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멋진 카페처럼 차려진 데다가 맛은 물론 건강까지 신경 쓴 로아스식 식단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곳 구내식당은 신문과 방송 매체에도 여러 번 소개됐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이 맛점 식당이 소개됐을 때는 베트남 쌀국수, 또 탄두리 치킨, 춘건까지 다양한 메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사진을 보기만 해도 구내식당임에도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방송에 나온다고 고급스러운 메뉴들이 나온 거는 아닐까요? 네, 저도 처음에는 잠깐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매번 제공되는 수준의 식단이 그대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나오는 메뉴가 아침 또 점심, 저녁으로 제공이 되면서 모두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인을 데려올 시에도 지인 역시 무료라고 하는데요. 음식 맛 역시 좋아서 일부러 저녁까지 남아서 식사를 하는 직원도 상당수일 정도라고 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식사가 끝나면 사내 커피숍인 점다방에 가서 이 커피를 마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 커피숍 음료의 가격은 대부분 1,000원대로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와, 이 구내 식당 때문에 위드 이노베이션에 다니는 직원들이 부러울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양질의 식사를 3끼나 제공하는 건 사실 회사 차원에서는 부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복지 제도를 운영하게 된 건가요? 네, 이 위드 이노베이션의 신명섭 대표는 젊은 시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잦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밥 굽는 서름을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만들면서 이 한 가지 다짐했던 것이 임직원들의 밥만큼은 배불리 먹게 하자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큼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도 클 것 같은데요. 다음 소개할 구내식당도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네, 다음은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의 구내식당입니다. 모던과 럭셔리, 내추럴, 힐링 등 4가지 키워드를 접목한 구내식당의 인테리어는 일반 구내식당과는 달리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인데요. 이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인 만큼 호텔의 고급 레스토랑을 즐기는 기분을 낼 수 있도록 꾸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샐러드바나 뷔페 식당 구성을 통해서 이 기호에 따라서 사이드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식판 대신에 개별 식기로 배식을 해서 이 업무에 지친 직원들이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출구 쪽에는 카페 공간을 마련해서 커피와 아이스크림 등의 디저트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아무리 맛있는 구내식당이라도 회사에서 먹으면 업무의 연장선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곳에서 먹으면 충분히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구내식당의 특징은 일일 5식이라는 겁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호텔의 특성상 아침과 점심, 저녁, 그리고 야식과 새벽식까지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식당을 가기 어려울 정도로 바쁜 직원들을 위해서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메인 메뉴와 샐러드, 과일로 구성된 도시락은 비교적 식사 시간이 짧은 카지노 딜러 혹은 저염식과 저칼로리 음식을 찾는 직원들의 인기 메뉴라고 하는데요. 구내식당의 비용이 무료는 아니지만 4,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식단 구성 때문에 이곳에서 외부 손님들과 식사나 차를 마시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구내식당이 꾸며져 있으면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는 물론이고 굳이 접대를 위해서 비싼 식당을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내식당을 통해서 회사 이미지를 높인 곳은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연예기획사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구내식당은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됐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친환경 식단에 전속 영양사가 있어서 직원들의 건강을 고려한 것은 물론 음식 솜씨가 뛰어난 조리사 4명을 일부러 스카우트까지 해서 맛까지 있는 식단으로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이러한 구내식당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연예인들은 일반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끼니를 챙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YG 구내식당은 아무 때나 찾아가도 집밥처럼 편하게 아침과 점심, 저녁 3끼를 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불규칙한 식사를 해야 하는 직원들을 생각해서 언제나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한 거군요. 언젠가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구내식당에 가면 지드래곤, 또 강동원 씨, 이종석 씨와 같은 톱스타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 안타깝게도 YG 구내식당은 직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속된 연예인과 일반 직원들을 위한 배려 덕분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이미지가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료로 삼시세끼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커피가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이디야의 구내식당, 또 한식과 일품, 약식동원, 플러스바 등 4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1년 내내 외식이 필요 없는 대림산업의 구내식당, 또 일반식은 물론 다이어트 식단까지 제공하는 하나대투증권의 구내식당 등이 대표적인 꿈의 구내식당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구내식당들이지만 이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제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즈니스 공간으로도 사용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 같은 구내식당들이 많은 회사에 마련돼서 직장인들의 활력소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고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